자, 29단원 경우의 수 파트 한번 볼 거야. 경우의 수 파트. 경우의 수 파트가 되게 막 뜬금없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조금 그래. 솔직히 이 녀석을 왜 수학화에 넣었는지 잘 모르겠어. 없으면 또 수학화가 너무 얇아져가지고 집어넣은 것 같긴 한데 되게 뜬금없어가지고. 자, 경우의 수는 어디서 이제 뭐랑 어떤 과목이랑 연계가 되냐면 나중에 너네들 배울 확통 과목이랑 좀 연계가 돼. 근데 확통이라는 과목 자체가 물론 이과생들도 대학 가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과목이긴 해. 과목이긴 한데 이과 수학보다는 문과 수학에서 조금 더 많이 사용돼서, 그치? 문과 애들이 많이 선택하는 선택 과목이 되고, 확통이라는 과목 자체가 중요하긴 잘 모르겠어. 배우긴 해야 돼. 중요해. 현대 수학의 정점에 있습니다. 확통이. 그치? 현대 수학의 정점에 있고 한 20세기 중순, 21세기 되기 전까지는 이제 미적분학, 해석학, 그리고 위상수학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은 21세기 들어와서는 확통이 좀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 알겠지? 그래가지고 조금 중요한 학문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확통은 좀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냥 거의 암기하다시피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조금 고등학교 확통은 좀 별로 안 좋아하고, 솔직히 할 얘기도 별로 없고 문제 푸는데 그 재미도 없고 포인트 하나 놓치면 맨날 문제 틀리고 그런 파트라서 조금 그래. 알겠지? 그래서 나도 애들 가르칠 때 뭐 미적분이나 다른 거는 내가 막 문제 풀고 답을 확인을 안 하거든. 뭐 내가 푼 게 맞겠지 뭐 중간에 계산 실수 안 했으면은. 그치? 근데 확통은 항상 풀고 나서 답 맞니? 하고 확인을 되게 많이 할 거야 내가. 답 맞니? 확인 한번 해봐 되게 많이 할 거야. 왜냐면은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 같은 게 막 있어. 알겠지? 경우의 수 같은 거, 확통 같은 거, 확률 같은 거 계산하다 보면은 그런 거 이제 우리는 이제 꼼꼼하게 한번 계산해보는 거, 생각해보는 거 연습 한번 해보고 갈 거야 여기서. 자, 그래서 지금 배울 29단원이랑 30단원이 수학하에서 배우는데 나중에 확통이랑 연계가 된댔어. 나중에 확통을 너네가 언제 배우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기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기도 해. 수학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 그치?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가지고 바로 확통을 배운다라고 하면은 상관은 없는데,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학교들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 1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배우다 보면 이 파트 다 까먹어버려. 그치? 이 파트 다 까먹으면 확통 처음에 도입하기가 되게 힘들어져. 그치? 그래가지고 되게 뜬금없긴 하지만 우리는 꼭꼭꼭 기억해 두고 있어야 되는 단원 중에 하나야.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럼 경우의 수 파트 봅시다. 경우의 수는 중학교 2학년 때도 많이 했었어. 그치? 확률 계산하면서 많이 했잖아. 그치? 확률 계산하면서. 자, 그래서 경우의 수 계산하는 거는 중학교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할 거야. 자,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합의 법칙과 두 번째, 곱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합의 법칙은 언제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한테 주어진 두 개의 사건 혹은 세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 거야? A라는 사건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합의 법칙을 사용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합의 법칙은 어떻게 계산을 거냐?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에다가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더할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냥 A 더하기 B 하면은 왠지 사건이랑 헷갈리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뭘 갖다 쓸 거냐면은, 자, 경우의 수 파트, 확률 파트는 뭐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은 집합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치?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다라고 하면은 A라는 사건이 만들어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얘기야. 그치?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동전이라고 할까? 동전을 두 개 던졌어. 동전을 두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어? 앞, 뒤. 처음부터 하자. 앞, 뒤, 앞, 뒤. 해가지고 네 가지 경우가 있어. 그치? 앞은 헤드라서 앞이야. 뒤는 테일이라서 T야. 그치?
동전은 앞면에 항상 그림이 그려져 있대.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헤드라고 한대. 그래서 H. 자, 그래가지고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4가지야. 그러면 왜 4가지냐? 우리는 모든 경우를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서 전체 경우의 수가 4가지야 라고 얘기를 할 거라. 알지? 자, 그럼 이 녀석에서 앞면이 한 번 나오는 사건 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 전체 집합 중에서 앞면이 한 번 나오는 원소들만 갖다 써준 게 사건이 될 거라고. 그치? 그러면은 이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다라고 하면 뭐라고 찾아주면 돼?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서 이제 정의가 될 거야.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뭘 찾으면 돼? A라는 사건의 원소랑 B라는 사건의 원소의 또는으로 연결된 그런 집합의 개수를 찾아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준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자,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찾는 건 우리 했잖아. 어떻게 했었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에 뭘 빼줘?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빼주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에다가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더한 다음에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빼줘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게 합의 법칙일 거라고. 그치?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 그럼 두 개 더하고 끝이고. 그치? 두 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빼줄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자,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에서 3의 배수가 나오거나 또는 5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찾으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치? 자, 그럼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있고 3가지 있고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있고 2가지 있으니까 우리 2개 더해서 끝이야 이거요. 그치? 자,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진 숫자가 1부터 10이 아니고 1부터 30까지 해서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찾으래. 그럼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10가지 있고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6가지 있는데 3의 배수면서 동시에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몇 가지 나와? 15의 배수니까 2가지 나올 거라고. 그치? 그래서 2개 더한 다음에 얘를 빼줘가지고 경우의 수 찾아주면 되겠다 이거야. 그치? 중학교 때도 똑같이 성립하는 거야. 이 공식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고배법칙하고 나오는데 고배법칙은 뭘 고배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라고 했는데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랑 헷갈리냐면은 교집합의 확률이랑 교집합의 경우의 수랑 좀 헷갈려. 그치? 그래서 우리는 교집합의 경우의 수를 안 할 겁니다. 그치?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 안 할 거야 이제 앞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연달아 일어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치?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연달아 일어나는 수. 자, 그러면 연달아 일어나는 거니까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랑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랑 어떻게 해버리면 돼? 곱해버리면 되겠대. 알겠습니까? 그치? 2개 곱해버리면 돼. 좀 전에 했듯이 3의 배수면서 5의 배수 1부터 20까지 해서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구하면서, 그치? 3의 배수는 30까지라고 했구나. 10가지 나오고 5의 배수는 6가지 나왔는데 3의 배수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거는 15의 배수야. 그치? 15의 배수는 2가지 나와. 그치? 그런다고 3의 배수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녀석을 찾아라라고 한다고 이 2개 경우의 수 곱해주는 거야? 아니라고. 그치? 2개 곱해주는 거 절대로 아니야. 아세요? 2개 절대로 곱해주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곱해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과 곱배 법칙은 다른 얘기야. 알겠어요? 교집합의 확률과 곱배 법칙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괜히 동시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교집합의 확률 같아 보이거든. 그치? 교집합의 경우의 수 같아 보이거든. 다른 얘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연달아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정도만 구별하시면 돼. 자, 그래서 보기 1번부터 우리 슥 보면은 뭐 공식도 간단한 거라 적을 필요도 없지. 그죠? 적을 필요도 없고. 자, 보기 1번에서 보면은 진돗개 3마리랑 삽살개 4마리가 있어. 세퍼드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분양받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이 중에서 1마리를 분양받을 거야.
그럼 내가 한 마리를 분양받으면 뭐야? 진돗개를 분양받거나 또는 삽살개 중에서 분양받거나 또는 셰퍼드 중에서 분양을 받을 거니까. 그지?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겠어? 3 더하기 4 더하기 2 해가지고 9 하고 그냥 나올 거라고. 그지? 동시에 분양받는 경우는 없으니까 빼줄 건 없어. 여기서는. 그지? 자, 2번. x랑 y가 자연수인 상태에서 x 더하기 y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만족하는 순서상 x, y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x랑 y랑 자연수인 상태에서 더해서 5보다 작거나 같을 거래. 그지? 그럼 더한 값이 최대 5가 나와야 되는 거고 제일 작아봤자 몇 가지밖에 안 나올 거야? 2까지밖에 안 나올 거야. 자연수니까. 그지? 자, 그래서 더한 값이 5보다 작거나 같으려면은 x 더하기 y가 2인 경우 있을 거고 x 더하기 y가 3인 경우 있을 거고 x 더하기 y가 4인 경우 있을 거고 x 더하기 y가 5인 경우 있을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뭐가 나눠져? 케이스가 나눠져 버리네. 그치? 케이스가 나눠져.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네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경우 구하면은 x 더하기 y에서 2 나오는 경우는 1 더하기 1 하나밖에 없네. 그치? 한 가지. 더해서 3 나오는 경우는 자연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 두 가지 있네. 두 가지. 더해서 4 나오는 경우는 1 더하기 4, 2 더하기 2. 뭔 소리 이건 또. 1 더하기 3, 2 더하기 2, 3 더하기 1 해서 세 가지. 더해서 5 나오는 경우는 1 더하기 4부터 2 더하기 3, 3 더하기 2, 4 더하기 1 해서 네 가지. 이 경우는 더해 곱해? 더할 거야. 그지? 자, 왜 얘가 나오거나 또는 얘가 나오거나 또는 얘가 나오거나 또는 얘가 나오는 거거든.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냐? 케이스가 나눠졌어? 케이스가 나눠진 거는 그냥 다 더할 거야. 그지? 각각 케이스에서 나온 경우의 수 전부 다 더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보기 3번 보자. 보기 3번 보면 1부터 20까지 정수 중에서 다음에 개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네. 자, 1번에서 3 또는 7의 배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 자, 그럼 뭐 할 거라고? 3의 배수랑 7의 배수 찾아준 다음에 두 개의 공통배수인 공배수인 21의 배수를 더한 다음에 빼주면 되겠다고. 그죠? 그럼 3의 배수는 6개 나오고 7의 배수는 2개 나오는데 21의 배수는 안 나오잖아. 그래서 2개 더해서 끝하고. 맞지? 자, 2번 2 또는 3의 배수. 자, 2 또는으로 연결됐으니까 합의 법칙이야. 합의 법칙이니까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2의 배수에다가 3의 배수 더한 다음에 뭘 빼줘? 2랑 3의 공배수인 6의 배수 빼줘가지고 계산하겠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럼 2의 배수는 1부터 20까지니까 10개 나오고 3의 배수는 6개 나오고 6의 배수는 3개 나오네. 해서 계산하겠다고. 그치? 그래서 공통부분 없으면 그냥 2개 더해주고 끝이고 있으면은 항상 빼주는 거 까먹으면 안 돼. 그치? 또는으로 연결돼 있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자, 보기 4번. 자, 보기 4번에서 보면은 학급문고에서 소설책 6권과 시집 3권, 잡지 4권이 있다. 1번에서는 소설책 1권, 시집 1권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이 경우는 뭐야? 소설책을 1권 뽑거나 시집을 1권 뽑는 거야? 아니야. 소설책 1권, 시집 1권 따로따로 내가 뽑아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뽑는 거야? 소설책 코너 가가지고 소설책 중에서 1권 고르고 연달아서 시집 책 코너 가가지고 시집 1권 골라준다는 거야. 그지?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니까 무슨 법칙? 고배 법칙일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럼 소설책 중에서 1권 고를 거야. 그러니까 몇 가지? 6가지. 시집 중에서 1권 고를 거야. 그러니까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곱해가지고 총 18가지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자, 이번에는 소설책, 시집, 잡지 중에서 각각 1권씩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네. 자, 그럼 소설책 중에서 1권 고를 거야. 6가지. 시집 중에서 3가지. 잡지 중에서 4가지. 곱해버리면 되겠지. 연달아서 뽑을 거니까. 이해돼요? 그치? 이런 식으로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어떤 사건을 연달아 일어나게 뽑아주는 건지만 구별하면 돼. 그치? 더해줄지 곱해줄지만 확실하게 구별해주면 됩니다. 자, 필수예제 1번부터 보면은
자, P 지점과 Q 지점 사이의 길의 중간에 A, B 지점을 경유하는 길이 몇 개씩 있다. P, Q 사이를 한번 왕복하는데 P에서 A 또는 B 또는 C를 경유해서 Q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A 또는 B를 경유하는 경우, B 또는 C를 경유하는 경우, C 또는 A를 경유하는 경우의 수가 각각 72, 63, 27가지다. 갈 때 A 또는 C를 경유하고 올 때 B를 경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뭔 소리야 이건 또. 모르겠다. 자, 그림도 이렇게 나와있니? 거기서도 땡땡땡으로 P, A, B, C, Q 됐는데 땡땡땡이 그냥 이 중간에 몇 개 길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건 것 같아. 그치? 몇 개 길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 같아. 그치? 몇 개 길이 있는지. 자, 그러면은 살짝만 연습해 보고 가면은 어디 보자. 중학교 때도 풀어봤잖아. P, Q, A, B 있으면은 P에서 Q로 갈 거야. P에서 Q로 가는데 P에서 A를 거쳐서 Q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 방법? P에서 일단 A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니까? 두 가지 방법이고, 그지? A에서 Q로 가는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야. 더할 거야, 곱할 거야? 얘는? 더해 곱해. 곱해. 왜? 연달아 갈 거거든. 그치? 얘 갔다가 연달아서 얘 갈 거거든. 그래서 네 가지. P에서 B를 거쳐서 Q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 P에서 오케이 여기 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니까 여섯 가지 방법. 네 가지, 여섯 가지 방법은 더해 곱해. 더해야 돼. 왜? 케이스가 나눠진 거니까. 그치?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 자, 그러면은 각각 몇 가지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어디 보자. 어떻게 풀지 얘는? 경우의 수가 각각 72, 63, 72라고 하고 잘 모르겠어. 자, 문제에서 보면은 P에서 A 또는 B 또는 C를 경유해서 Q로 가는 경우의 수 갔다가 다시 Q에서 A 또는 B를 거쳐서 P로 돌아오는 경우가 72가지. 그치? 또 마찬가지로 P에서 A, B, C를 거쳐서 Q로 간 다음에 Q에서 B랑 C를 경유해서 다시 P로 오는 경우를 63가지. 세 번째, P에서 A, B, C를 경유해가지고 Q로 간 다음에 올 때는 C랑 A 둘 중에 하나를 경유해서 P로 돌아오는 경우가 27가지. 이렇게 나왔네. 그치? 오케이. 어디 보자. 그러면은 갈 때는 A, B, C 둘 다 경유한 다음에 Q로 갔어. 올 때는 A, B, B, C, C, A 이렇게 경유해서 왔어. 자, 그러면은 생각해보자. P에서 A 거쳐서 Q로 가는 경로나 Q에서 A 거쳐서 P로 가는 경로나 같겠어, 다르겠어? 같겠어, 다르겠어? 같을 거야. 그치? 이 두 개는 같은 경우가 나올 거야. 마찬가지로 P에서 B 거쳐서 Q 가는 경로랑 Q에서 B 거쳐서 P로 가는 경로도 같은 경우의 수 나올 거야. P에서 C 거쳐서 Q 가는 경로랑 Q에서 C 거쳐서 P 가는 경로도 같은 경우의 수 나오는 거니까 이 경우의 수를 A라고 하고 이 경우의 수를 B라고 하고 이 경우의 수를 C라고 할 겁니다. 그치? 자, 그럼 처음에 나와준 이 70이라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나왔어?
P에서 A를 거쳐서 Q로 가거나 P에서 B를 거쳐서 Q로 가거나 P에서 C를 거쳐서 Q로 갔으니까 P에서 일단 Q로 가는 경로의 수는 몇 가지가 나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와. 그치? 곱하기 올 때는 B 또는 A 또는 B를 거칠 거래. 그러니까 A 더하기 B 계산한 게 72가 나온 거고. 그치? 자, 두 번째 것도 갈 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올 때는 B랑 C 거쳤으니까 B 더하기 C 한 게 63하고 나올 거고. 그치? 자, 갈 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올 때는 몇이요? C 더하기 A 한 게 27 하고 나왔네. 맞지? 좀 추워? 자, 27 하고 나왔네. 자, 그럼 이 녀석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 그치? 어떻게 계산을 해줄까? 싹 다 더해볼까? 싹 다 더하면 뭔가 있을 것 같아. 자, 싹 다 더해보자. 싹 다 더해보니까 앞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지금 똑같이 곱해져 있는 상태로 더하는 거야. 그치?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묶어줬을 때 얘들끼리 이제 더하면 되는 거니까 A 두 개 나오고 B 두 개 나오고 C 두 개 나와. 그게 얘들끼리 더했으니까 이렇게 더해주면은 8, 90이고 더해주니까 162하고 나와. 그치? 2로 묶어주어 버리니까 뭐가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되네. 그게 162.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81.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 하고 나오겠대. 그치?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하고 나왔어.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각각 대입하면은 A 더하기 B는 8 나오고 B 더하기 C는 7, 9, 63, 7 나오고 C 더하기 A는 3 하고 나온대. 그치? 자, 그러니까 A는 뭐 나오고 얘를 대입하니까 2 나오고 B는 뭐 나오고 6 나오고 C는 1 하고 나온다. 하고.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랬냐면은 갈 때는 A 또는 C를 경유한 다음에 올 때는 B를 경유해서 오는 경우를 찾으래. 그치? 그럼 갈 때 A랑 C를 경유했으니까 A 더하기 C 곱하기 올 때는 B를 경유했으니까 B 찾으라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A는 2 나오고 C는 1 나오고 B는 6 나왔으니까 18가지 하고 나오겠대. 뭐 이렇게 복잡하지? 그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9-2번 볼게. 정리 다 됐으면은 29-2번으로 갑시다. 자, 29-2번에서는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세 종류의 동전이 있는데 이들을 적어도 한 개씩 써서 한 개씩은 써야 된대. 그치? 하나도 안 쓰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치? 적어도 한 개씩 써서 420원을 지불하려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몇 개를, 각 동전은 몇 개를 사용해야 되는지 조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한번 해보자. 자, 10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 있고 적어도 한 개씩은 쓸 거고 15개 이하로 쓰면서 420원을 지불을 하고 싶어. 그치? 420원을 지불하고 싶어. 자, 그럼 420원을 지불하는 방법 싹 다 찾은 다음에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거 다 찾아버리지 뭐. 그치? 그래도 되잖아. 그치? 자, 그럼 더해서 420원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10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을 몇 개를 사용해야 되는지. 자, 그럼 420원 단순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 420원 만들려면 어떻게 내면 돼? 100원짜리 4개 내고 10원짜리 2개 내면 420원 되잖아. 그럼 50원짜리 하나도 사용 안 했네. 안 되겠지? 자, 100원짜리 3개를 사용해야 돼. 그래서. 그치? 4개 사용하면 안 돼. 100원짜리 3개 사용하면은 이제 100원짜리가
줄어들었으니까 100원을 만들어주려면 50원짜리가 2개 있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2개 이렇게 써주면 420원 되겠다. 그치? 혹은 50원짜리 중에서 하나를 전부 다 10원짜리로 만들어도 되겠네. 그치? 그래서 3개, 하나, 7개 이렇게 사용해줘도 되겠다. 맞지? 굳이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노가다야 그냥. 그치? 노가다야.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줄여줄 수가 없잖아. 50원짜리. 그러니까 이제 100원짜리를 한 번 더 줄일 거야. 100원짜리 2개 썼어. 그럼 50원짜리를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50원짜리가 몇 개 되고 4개 되고 10원짜리는 2개 만들어졌어. 그치? 그래서 420원 만들었어. 자 그럼 100원짜리 그대로 둔 다음에 50원짜리 하나씩 줄여가자. 그치? 그럼 50원짜리 3개 됐을 때 10원짜리는 7개 될 거고 100원짜리 2개고 50원짜리 2개 됐을 때 10원짜리는 12개 사용해주면 되겠네. 그치? 2개, 1개, 17개 이렇게 사용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런데 어떤 것도 살펴봐야 돼? 15개 이하로 사용할 거야. 그치? 15개 이하로 사용할 거니까 뭐가 안 돼? 이 녀석 안 되고 이 녀석 안 되겠네. 그치? 자, 이제 100원짜리 동전 하나 더 줄여주자. 100원짜리 동전 하나 더 줄여주니까 50원짜리 동전은 6개까지 쓸 수 있고 10원짜리 2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100원짜리 하나 쓰면은 50원짜리 5개 쓰고 10원짜리 7개 쓸 수도 있고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4개 10원짜리 12개 쓸 수도 있고 그치? 하나 3개 17개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치? 자 그런데 또 15개 이하로 쓸 거니까 6호 안 되고 6호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방법이 있겠네. 돼요. 이런 식으로 일일이 찾아주셔야 된대. 그치? 자, 이거는 뭐 정리 할 만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29-3번으로 가자. 29-3번 가면 오른쪽 그림에 주어진 5개 영역에 3개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부분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에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A, B, C, D, E에다가 색깔을 칠할 거야. 자, 우리한테는 5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5가지 색깔을 이용해가지고 전부 다 칠하거나 뭐 일부를 칠해가지고 여기다가 서로 이웃한 부분에는 다른 색깔을 칠하게끔 만들어줄 거야. 알겠지? 차근차근 칠하지 뭐. 규칙은 뭐밖에 없어? 이웃한 거에는 다른 색깔 칠한다는 규칙밖에 없어. 그치? 이웃한 경우에는 다른 색깔을 칠할 거야. 이웃하는 게 뭐야? 면으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애들이 이웃한 거야. 그치? 면으로 맞닿아 있는 애들이 이웃한 거라고 생각할 거고. 자, A부터 차근차근 칠해줄 겁니다. 자, 색깔 칠해주는 문제는 어디서부터 칠하기 시작해야 되냐면은 제일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부터 칠하기 시작할 거야. 그치? 그래서 A가 4개 영역에 모두 맞닿아 있네. 그치? 그래서 A부터 칠하기 시작할 거야. 그 다음에는 뭐 순서대로 B, C, D, E 순서대로 칠할 거야. 자, 보자. 나한테 가지고 있는 색깔은 5가지 있어.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5가지. 그치? 5가지 색깔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칠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5가지. 자,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을 A랑은 맞닿아 있으니까 A랑은 다른 색깔 칠해줘야 돼. 그러니까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4가지. 그치?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뭐랑 다르면 돼? B랑도 다르고 A랑도 다르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2개 빼줘서 3가지. 오케이.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뭐랑 다르면 돼? A랑도 다르고 C랑도 다르면 돼. 그치? 그래서 3가지.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2에 칠할 거야. 2에 칠하려고 봤더니 2는 뭐랑 다르면 돼? A랑도 다르고 B랑도 다르고 B랑도 달라야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몇 가지? 2가지? 확실해? A랑도 다르고 D랑도 다르고 B랑도 달라야 돼. BD에 지금 2군데 칠한 색깔이 지금 같은 색깔이야, 다른 색깔이야? 몰라. B랑 D의 색깔이 같다고 하면은 지금 맞닿아 있는 부분에 칠한 색깔이 2가지 종류밖에 없어.
그러니까 2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세 가지가 될 거고. 맞지? 자, B랑 D랑 다른 색깔을 칠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맞닿아 있는 부분의 색깔이 종류가 세 가지야. 그러니까 2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두 가지 되어버렸어. 맞지? 그러니까 2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달라졌네. 맞아? 뭐에 따라서? B랑 D의 색깔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가 생겨? 케이스가 생겼어.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할 거라고? B랑 D랑 다른 색깔 칠할 때 먼저 한번 해보고, 그치? 두 번째 B랑 D랑 같은 색깔 칠했을 때 경우의 수 따로따로 찾을 거라고. 그런 다음에 뭐 해주면 돼? 케이스 해줬으니까 더 해주면 돼.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A부터 차근차근 색깔 칠해가자. 자,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5가지. B는 뭐랑 다르면 돼? A랑만 다르면 돼. 4가지. C는 뭐랑 다르면 돼? A, B랑만 다르면 돼. 3가지. D는 뭐랑 달라야 된다고? A랑 다르고 C랑 다른데 B랑도 달라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A에 칠한 색깔, B에 칠한 색깔, C에 칠한 색깔 세 가지 종류를 제외하고 남은 데서 선택해 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2가지.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그럼 몇 가지야? B랑 D랑 다른 색깔을 칠해줬으니까. E의 이웃에 있는 영역에 칠해져 있는 색깔 종류가 3가지야. 그치? B랑 D랑 다른 색깔이니까. 자, 그러니까 남은 색깔은 2가지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2가지. 그래서 얘들 곱해주면 되겠다. 몇 가지요? 10, 12, 24, 240까지? 그치? 자, 이번엔 B랑 D랑 같은 색깔을 칠할 겁니다. B랑 D랑 같은 색깔을 칠할 거야. 잘 봐. 자, 똑같이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5가지. B에는 A랑 다르기만 하면 돼. 4가지. C는 A랑 다르고 B랑 달라야 돼. 3가지.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일까?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1가지. 왜? B에 칠한 색깔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D는 선택권이 없어. 그치?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 4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4가지잖아요. 가 아니야. 그치? 얘는 선택권이 없는 거야. B에 칠한 색깔 그대로 가져가서 칠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1가지. 오케이. 그치? 자,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그럼 몇 가지? 이 옆에 있는 3개의 영역에 칠해져 있는 색깔 종류가 이제 2가지야. 그치? 그러니까 남은 색깔 중에서 칠할 수 있어? 3가지. 하고. 돼요. 자, 그래서 곱해버리면 되겠다. 20에다가 9 곱하니까 180까지. 오케이. 그래서 두 개는 더해서 420까지 하고 나오겠네. 이해됩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야. 이 문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지우개가 이상해? 그래서 다른 지우개 갖다 줄게. 으구. 자, 그 다음 29-4번으로 가자. 29-4번.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총합 찾을 줄 아나? 약수의 개수 찾을 줄 아나? 어떤 숫자의 약수의 개수 찾을 줄 알아? 몰라? 알아. 그지? 어떻게 찾아? 소인수분해한 다음에 지수에다가 1 더해서 곱하면 되잖아. 맞지?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은 찾을 줄 아나? 가물가물해. 그지? 배운 적은 있나? 잘 모르겠어. 배운 적 있는지는. 그지? 자, 그래서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총합 찾는 거 공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 거야. 그치? 자, 공식으로 정리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예를 들어가지고 몇 정도 할까? 8, 9, 72. 72로 하자. 자, 72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나왔어.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에서 약수의 개수는 몇 개지? 3 더하기 1 한 다음에 2 더하기 1 해서 곱하면 돼. 맞아요? 그치? 자, 그래서 4 곱하기 3에서 12가지. 왜 12가지지? 왜 1을 더했지? 혹시 1을 더한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0제곱 때문에. 1 때문에.
왜? 이 녀석의 약수 테이블을 만들어주면 표를 만들어주면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니까 2가 3개까지 있으니까 2가 세제곱까지 있으니까 2의 0제곱 즉 1도 있고 2도 있고 2의 제곱도 있고 2의 세제곱도 있어. 그치? 또 3도 제곱까지 있으니까 3의 0제곱 즉 1도 있고 3도 있고 3의 제곱까지 쓸 수 있어. 자 그래가지고 요 녀석 표를 가로 세로 곱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부분에 써지는 숫자들이 전부 다 약수잖아. 그치? 72의 약수들일 거야. 맞아. 자 그래가지고 가로 4줄 세로 3줄이니까 1씩 더해가지고 곱한 거랑 같은 개수가 나올 거라고. 맞지? 자 실제로 약수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 첫 번째 거는 뭐 나와? 1 곱하기 1 나오고 2 곱하기 1 나오고 2의 제곱 곱하기 1 나오고 2의 세제곱 곱하기 1 하고 나올 거야. 약수들. 그치? 자 두 번째 요 라인에서는 뭐 나오겠어? 1 곱하기 3하고 2 곱하기 3하고 2의 제곱 곱하기 3하고 2의 세제곱 곱하기 3하고 나올 거야. 그 다음 줄은 뭐 나올 거야? 1 곱하기 3의 제곱이랑 2 곱하기 3의 제곱이랑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랑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하고 나올 거야. 얘들이 이제 전부 약수 싹 다 갖다 쓴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약수의 총합을 구할 겁니다. 약수의 총합이라는 거는 내가 찾아준 이 약수들을 싹 다 더해보면 되잖아. 맞아. 전부 다 더할 거야. 그치? 자 더한다고 막 중구난방으로 더하면 힘드니까 어떻게 더할 거냐면 일단 가로줄에 있는 애들끼리 먼저 더할 거야.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더하면 되잖아. 맞지? 자 그럼 가로줄에 있는 애들끼리 싹 다 더하려고 봤더니 얘는 뒤에 전부 다 똑같이 1이 곱해져 있네. 그치? 자 그러니까 얘를 쓰면은 1로 묶어져서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1 하고 쓸 수 있고 두 번째 거는 곱하기 3이 돼 있네 전부 다. 그치? 자 그러니까 곱하기 3으로 묶었으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 될 거고 세 번째 줄에는 3의 제곱으로 묶어질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에 3의 제곱하고 쓸 수 있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얘랑 싹 다 더해버리면 돼. 더하려고 봤더니 또 뭐가 공통이야? 얘가 공통으로 들어있네.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까지 곱한 게 바로 약수의 총합이됩니다.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더한 거야? 2가 세제곱까지 있으니까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까지 싹 다 더해주고 3이 제곱까지 있으니까 1, 3, 3의 제곱까지 싹 다 더해준 다음에 그 녀석을 곱하면은 약수의 총합이 나오겠다 이거야. 알겠어요? 자 이제 공식으로 어떤 숫자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P의 A제곱, Q의 B제곱, R의 C제곱 뭐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가 됐대.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약수의 개수는 뭐고? A에도 1 더하고 B에도 1 더하고 C에도 1 더해가지고 곱해준 게 약수의 개수고. 그치? 자, 두 번째 약수의 총합은 뭐고? P가 A제곱까지 있으니까 1 더하기 P 더하기 P 제곱 더하기 쭉 해서 P의 A제곱까지 싹 다 더할 거고 1 더하기 Q 더하기 쭉 해서 Q의 B제곱까지 싹 다 더할 거고 1 더하기 R 더하기 쭉 해서 R의 C제곱까지 싹 다 더한 다음에 곱하면 이게 바로 약수의 총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다가 이 공식 적어놓고 이 문제 바로 풀어봅시다. 방금 살짝 얘기 나왔는데 이 파트 더하는 게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치? 등비수열의 합이야.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 알고 있으면 참 좋겠네. 등비수열의 합은 여기다 적어줄까? 자, 등비수열 일반항 A에는 A 곱하기 R의 n-1제곱 A가 뭐고? 첫 항이고 R이 뭐고? 공비일 때.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혹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까지 정리가 돼. 그치?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웬만하면 등비수열의 합공식까지 필요한 문제는 안 나오길 바라야지. 그치? 자, 보자. 29-4번에 1번 보니까 540에
양의 약수의 개수와 이들의 양의 약수의 총합을 나타내는 식으로라고 했네. 자, 소인수 분해해 볼 거야. 소인수 분해해 보니까 뭘로 돼? 27에 20, 3의 세제곱이고 2의 제곱 곱하기 5. 그치? 자,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하고 소인수 분해가 될 거고. 맞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 써있는 숫자에다가 전부 다 1 더해서 3 곱하기 4 곱하기 2 한 게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은 2는 제곱까지 쓰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3은 세제곱까지 쓰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5는 1제곱까지 쓰니까 1 더하기 5 계산해가지고 곱하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그냥 간단한 문제. 자, 2번 보면은 양의 약수의 개수를 NA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수의 개수가 NA네. 그럴 때 108 곱하기 32 곱하기 X 한 게 5400 하고 나왔대. 약수의 개수 맞지? 개수. 자, 그럼 108의 약수의 개수 찾아보자. 108은 뭐니까? 9 12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맞지? 자, 빨리 맞다고 얘기해줘. 맞고. 자, 32는 2의 5제곱. 자, 그래서 요 녀석의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4니까 12. 요 녀석의 약수의 개수는 6하고 나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72 곱하기 nx가 5400이라서 n의 x가 몇이면 되니? 아, 욕심 부리지 말고 할걸. 72분의 5400. 8, 9, 72. 9로 다겠지 뭐. 8, 9, 6, 54. 8로 약분 되겠지 뭐. 4, 8에 32, 8, 7에 56, 75. 오케이. 이렇게 됐다. 그치? 응. 자, 지금 무슨 얘기야? x의 약수의 개수가 75개네. x의 약수의 개수가 75개야. 약수의 개수가 75개야. 무슨 얘기일까? 약수의 개수가 75개야. 약수의 개수가 75개야. 무슨 얘기일까? 자, 우리는 숫자가 합성수랑 소수를 나뉘어. 그치? 소수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 항상 2개. 그치? 소수가 아닌 숫자는 약수의 개수가 2개가 아니야. 2개 이상이야. 그치? 그 중에서도 특히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합성수는 약수의 개수가 짝수일까 홀수일까? 무조건 짝수야. 그치?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짝수가 나오는 경우랑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언제 홀수가 나오지? 제곱수일 때. 그래서 얘는 어떤 숫자의 제곱이라는 얘기네. 그치? x라는 게 어떤 숫자의 제곱이라는 얘기야. 맞아요. 그치? 맞아. 오케이. 자, 그럼 따라서 x는 제곱수고 자, 그럼 x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볼게. x는 어떤 모양의 제곱 모양일 거야. 그치? 제곱 모양일 거야. 그치? 이건 뭐 나중에 또 따져주고.
자, 그래서 약속의 수가 75개니까 75를 살짝 소인수분 해볼까? 75 소인수분 하면 몇이지? 5 곱하기 15. 그러니까 3 곱하기 5의 제곱, 5 곱하기 5.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치? 자, 그래서 x라는 숫자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숫자가 나올 수 있냐면 어떤 소수의 74제곱 모양으로 나올 수 있어. 그치? 그럼 얘도 제곱수잖아. 맞아? 지수가 짝수니까. 그치? 그러면 얘는 소수의 74제곱이니까 약속의 수가 75개 나올 거야. 그치? 혹은 또 어떤 모양으로 나올 수 있어? 3 곱하기 5 곱하기 5 모양으로 나왔으니까. 그치? 어떤 소수의 제곱 곱하기 어떤 소수의 24제곱 모양으로도 나올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래야 1씩 더해서 곱하면 75가 나오는 거니까. 맞아. 혹은 어떤 소수의 4제곱 곱하기 어떤 소수의 14제곱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그치? 그래야 5 곱하기 15 해가지고 75 나올 테니까. 그치? 혹은 뭐 경우에서 다 나왔으니까 어떤 소수의 제곱 곱하기 어떤 소수의 4제곱 곱하기 어떤 소수의 4제곱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그치?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각각의 경우의 수에서 제일 작은 숫자가 나올 만한 건 뭐니? 2 아닌가? 그치? 2 아닌가? 얘는 제일 작은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게 2의 74제곱인 거고. 그치? 두 번째 거는 어떤 녀석이 나와? 여기다 2 써주고 여기다 3 써준 게 좀 더 작을 거야. 그래서 2의 2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모양으로 나올 거고 이 녀석은 2의 1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모양이 제일 작은 숫자가 될 거야. 그치? 그럼 이 모양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 모양이 제일 작을 거야. 오케이. 그치? 오케이. 그거 말고 다른 건 있을 수 있나? 없네. 그치?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이 녀석이구나 하고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겠지. 되니까. 자, 그 다음 필수제 29-5번으로 갈게. 29-5번. 둘레의 길이가 60이고 세변의 길이가 ABC라고 할게. 자연수인 삼각형 중에서 합동이 아닌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합동이 아닌 거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합동이 아닌 삼각형을 만들어 주려고 ABC에다가 순서를 부여하자. 그치? A가 제일 큰 숫자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C가 제일 작은 숫자라고 할게. 그치? 이러면은 뭐 A랑 B랑 뭐 순서가 이렇게 바뀔 일이 없으니까 숫자가 바뀌어가지고 막 합동인 게 나오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야.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둘레 길이가 60이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0인 거 찾아줄 거야. 이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을 했으니까 뭐도 만족해야 돼? 삼각형 결정 조건도 만족해야 돼. 삼각형 문제 나오면 항상 삼각형 결정 조건 생각해야 돼. 이제? 삼각형 결정 조건은 뭐야? 제일 긴 변이 나머지 두 변 더한 거보다는 짧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B 더하기 C가 60-A니까 A는 뭐보다 작아? 어디 보자. 60-A보다 작으니까 A는 30보다는 작은 값이 나올 거야. 그치? 30보다 작은 값 중에서 이제 찾아주면 되겠네. 그치? 자, 이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지금 제대로 풀고 있는 거 맞지? 뭐보단 또 커야 되지? 뭐보단 또 커야 되지? 오케이. 자, 여기서 또 경우 나눠줘.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더하기 A 더하기 A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잖아. B도 A보다 작고 C도 A보다 작으니까. 그지? 그런데 얘가 60이랬으니까 3A가 60보다 크거나 같아서 A는 2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맞아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A의 범위 일단 찾아주고 나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할 게 없습니다. 일일이 그냥 해주는 수밖에. 그치? A, B, C에 대해서 자, A는 30보다 작은 자연수였으니까 29일 때부터 하자. 그치? 29. 자, 29 나왔어. A가 29 나왔으니까 B 더하기 C 한 게 몇 나와? 31이면 되겠지? 그치? B 더하기 C 한 게 31이면 돼. 그치? 자, 그럼 그랬을 때 B랑 C는 A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어? 29, 2부터. 그치? 28, 1, 2, 왜 1이야? 3, 27, 4 쭉 가겠네. 그치? 몇 가지 갈 수 있어? B가 좀 더 크거나 같은 거니까 두 개 더해서 31 나오는 경우는 16이랑 15까지밖에 없겠다. 그치? 자,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 나와? 2부터 15까지니까 14가지 나와. 되지? 자, 그럼 A가 28일 때는 B랑 C랑 더한 게 32여야 되는 거니까 B는 또 A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라서 28부터 돼. 그러면은 C가 될 수 있는 게 4부터 시작하겠네. 그치? 그래서 27, 5, 26, 4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몇 가지 돼? 더해서 32까지 나오는 거니까 16, 16까지 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4부터 16까지니까 몇 가지? 13가지. 돼요. 자, A가 27일 때는 B가 될 수 있는 게 B 더하기 C가 될 수 있는 게 33이니까 B는 27일 때 C가 6 나오는 것부터 시작할 거야. 자, 그래서 26, 7 쭉 해서 어디까지? 더해서 33 나오는 거니까 17, 16 나올 때까지. 그치? 자, 그래서 몇 가지? 11가지 하고 나오겠네. 돼요. 하나만 여기다 더 쓰자. 자, A가 26인 경우는 두 개 더한 게 34 나와야 되는 거니까 B는 26부터 되고 그러면은 C가 8부터 되기 시작해서 몇 가지 돼? 더해서 34니까 17, 17까지 될 거야. 그러니까 몇 가지? 7 빼주니까 10가지. 하나씩 줄어도 돼. 그지? 14, 13, 11 아니네? 하나씩 줄어드는 게 아니네. 11, 10, 15야? 어디 여기? 15가지인가? 빼면 12, 9, 1 더해야 되는데. 빼기를 똥강아지. 자, 이렇게 나왔어. 해줘야 되겠다. 왠지 이렇게 두 개씩 반복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꼼꼼하게 체크하려면은 자, 26까지 했으니까 25일 때부터 할 거야. 다시 A가. 자, A가 25면은 B 더하기 C 한 게 몇이 나와야 돼서 35 나와야 돼서 B는 25부터 될 수 있고 C는 그러면은 10부터 시작해서 더해서 35니까 18, 17까지 나올 수 있어. 10부터 17까지니까 8가지 나올 거고 24일 때는 24고 36 나올 거니까 12부터 시작해서 더해서 36이니까 18, 18까지 나올 수 있어. 그래가지고 11 빼주니까 7까지 나와. 23일 때는 더한 게 37이니까 23부터 시작해서 23 빼주니까 14부터 시작해서 37이면 19, 18까지 나와. 자, 그래서 몇 가지? 13 빼주니까 5가지. 22일 때는 더한 게 38일 거고 22부터 시작할 거니까
16부터 시작해. 그래서 몇 가지? 38이니까 19, 19까지. 그래서 세 가지. 그치? 자, 21일 때는 21부터 시작하고 39니까 18부터 시작해서 20, 19 되는 두 가지밖에 없다. 20일 때는 20이고 20이니까 한 가지밖에 없네. 그치? 자, 그래서 얘들 싹 다 더해버리면 경우의 수 나오겠구나. 그지 같은 문제네. 그치? 이런 식으로 만들어면 된다.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가 좀 그래. 이런 식으로 케이스 나눠줘가지고 다 해줘야 되는 거라서. 자, 그래서 대표 필수 예제 5번까지 해봤는데 여기 있는 유제 풀어보고 예제가 이걸로 끝이야. 예제 적지? 기본 문제도 연습 문제도 좀 적을 거야. 연습 문제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최단거리 찾는 문제 한 번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 자, 예를 들어서 볼게. 자, A라는 지점부터 B라는 지점으로 가는 최단거리를 구할 거야. 그렇지? 그럼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갈 수 있는 최단거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우리는 오른쪽으로만 가야 돼. 왼쪽으로 가면 최단거리가 안 생길 거야. 그렇지? 위로만 가야 돼. 아래로 가면 최단거리가 안 생길 거야. 맞지? 그래서 오른쪽에 위로만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 알겠지?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 그럼 우리는 가로 줄로 몇 칸을 갈 거고 4칸을 갈 거고 세로 줄로 몇 칸을 가야 돼? 3칸을 가야 돼. 그지? 그래서 총 7칸을 가야지만 A에서 B까지 갈 거야. 그지? 그럼 언제 가로줄로 가고 언제 세로줄로 갈지만 우리가 결정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가로줄로 가는 방법을 A라고 하고 세로줄로 가는 방법을 B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7개 중에서 A가 되는 자리 4자리만 뽑아주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 싶은 경로가 될 거라고. 그치?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찾은 경로 중에서 B, A, A, B, B, A, A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간다는 얘기냐면은 세로, 가로, 가로, 세로, 가로 아니지 세로, 세로, 가로, 가로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이런 경로를 나타내 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7자리 중에서 뭘 뽑으면 돼? A가 들어갈 자리 4자리 혹은 B가 들어갈 자리 3자리만 뽑아주면 돼. 그치? 그래서 뽑는 거기 때문에 뭘 사용할 거냐면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컨비네이션을 사용할 겁니다. 그치? 7자리 중에서 뭘 뽑자고? 3자리를 뽑아주겠다고. 오케이? 이게 이제 정석적인 풀이. 그치? 근데 우리는 아직은 잘 몰라. 오케이? 까먹었잖아. 그치? 까먹었잖아.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111 써가지고 경로 찾아주는 방법이 있어. 자, 이 녀석은 중학교 선생님들도 가르쳐 줄 겁니다. 아마 심화 문제로 좀 나올 테니까. 그치? 자, 무슨 얘기냐면 A에서 B로 가는데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오른쪽 위로만 갈 거라고. 그치? 오른쪽 위로만 갈 거야. 그럼 A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한 가지야. 그치? 그럼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왼쪽에서 오는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한 가지. 여기까지도 한 가지, 여기까지도 한 가지 될 거야. 그치? 자,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아래에서 올라오는 수밖에 없겠네?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할 거야. 그래서 여기 라인에 111 써놓고 시작할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여기 가는 방법은 몇 가지 돼? 여기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왼쪽에서 오거나 아래에서 오거나 두 가지 형태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밑에 써 있는 숫자가 1이었고 여기 써 있는 숫자가 1이었으니까 두 개 더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치? 자, 여기는 이거 더하기 이거에서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여기는 이거 더하기 이거에서 네 가지, 여기는 이거 더하기 이거에서 다섯 가지. 이 녀석은 뭐야? 요거 더하기 요거에서 세 가지, 6가지 더해서 10가지 더해서 15가지. 두 개 더해서 4가지, 두 개 더해서 10가지, 두 개 더해서 20가지, 두 개 더해서 35가지 방법이 있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실제로 얘 계산해봐도 7, 6, 5, 3, 2, 1이니까 약분해가지고 35가지 나오는 거 맞잖아. 알겠지?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최단거리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런데 실력정석 연습 문제에서 응용해가지고 뭐가 나왔냐면은 중중중중 A, B 이렇게 돼서 왼쪽으로만 못 가. 그치? 왼쪽으로만 못 가.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위로 가는 거는 자유로워.
오른쪽으로만 갈 수 있고, 그치? 가로줄로는 오른쪽만 갈 수 있고 위아래로 가는 건 자유로워. 그치? 그랬을 때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뭐 그런 문제가 나와. 그치? 자, 이게 어디서 응용된 거냐면은 예전에 수능 문제에서 나왔었어. A, B 있을 때, 자, A에서 출발해서 이 라인에 있는 점을 한 군데라도 지나가지고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할 거야. 그치? 이 녀석은 이 문제는 이렇게 가는 것도 찾으라는 거야. 그치? 얘랑은 조금 다른 문제야. 그치? 근데 이 녀석이 요거 푸는 게 요거의 힌트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알려주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라인, 맨 꼭대기 라인에 있는 점 중에서 하나라도 지나는 상태에서 B로 갈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점 지난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B까지 갈 거라고. 그렇게 되는 최단 거리를 구할 겁니다. 그치? 그냥 구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요 녀석을 요 라인에 대해서 그대로 대칭 이동시켜 버릴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툭툭 이렇게 되는 거니까 B점이 대칭 이동돼 가지고 여기가 있어 가지고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면 된다고. 그러면은 요 라인을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 그치? 맞아요. 그치? 자, 그래서 A에서 여기에 있는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가로줄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세로줄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치? 가로줄 네 개에다가 세로줄 여섯 개니까 총 10개의 길을 가야 돼. 그치? 그 중에서 가로줄 4개 가는 길을 뽑아주면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10 컨비네이션 4하고 계산하겠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19, 8, 7, 4, 3, 2, 1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어주면 돼? 위에 안 거치고 그냥 바로 가는 방법. 한 가지에다가 여기까지만 위로 올라갔다가 B로 가는 방법 따로 구하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B로 가는 방법도 따로 구하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B로 가는 방법 따로 구해가지고 더해줘버리면 되겠다고. 이해되세요? 그제? 이 방법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조금 감이 와요? 자, 뭐 실력 파트 11번 문제 정도에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11번 문제 풀 때 이 내용 좀 상기해가면서 풀어보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말에 빡세게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